오늘의 보상 포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속으로 어떻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는 류영석 전문가 그리고 김홍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의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 표준을 5구간으로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는 20%, 5억 초과 30%, 10억 초과 40%, 30억 초과에는 무려 50%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하네요. 네. 네, 덧붙이자면 상속세는 4가지 방법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사망한 달 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일시내 납부로 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분납 납부를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1,000만 원, 초과 시 사망한 달 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50%, 2달 뒤 8개월 이내 자녀 50%를 납부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가 있습니다. 네.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인데요. 연 1회씩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50%를 초과해야 하고요. 상속세액 자체가 이제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때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입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상속세 규모에 따라서 또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짚어봤는데 이 현재 우리나라 한 재벌의 경우에 유가증권을 매각해서 10년으로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2조 원을 돌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떠오르는 거는 사망과 관련된 종신보험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상속계획에 있어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보험금이 유가족에게 바로 지급이 되니까 당장 상속세를 내야 될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산 분할 도구로서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위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어서 공평하게 나누기 어려울 때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네. 형평성 있는 분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신보험, 상속세 재원도 마련을 할 수 있고 또 유산 분할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계약 시 지정한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처럼 분할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이 지정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험금이 전달이 됩니다. 쉽고 깔끔하게 지급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속세 절세 전략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는 이 살아 계실 때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사망 후에는 이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법인을 활용해서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종신보험을 상속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사망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자산가라면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입자와 수익자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절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고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되고요. 이 경우 사망보험금 역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시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는 거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자녀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만 부모님으로 설정한다면 보험료를 자녀가 내게 되겠죠. 이럴 때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 이러한 구조로 종신보험을 설계해서 자녀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재원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결국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신다 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따로 또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조를 명확하게 하시고 과세 당국의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 시 기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 외에도 사망보험금의 납입보험료를 더해주는 방식,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보험금이 체증하는 형식,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의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할 경우에 이 계약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료 납입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와 함께 자주 언급이 되는 것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바로 증여인데요. 그렇죠. 네,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주는 걸 증여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이때도 사실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게 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느꼈지만 참 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증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25년 기준으로 이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 때 2천만 원, 그리고 성년이 된 후에 20살과 30살에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 원금 기준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때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매달 돈을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요. 증여세 공제 한도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 부분을 유기정기금 제도라고 합니다. 네, 처음 증여하는 시점에 전체 기간 동안 나눠서 줄 금액을 한 번에 줄 것으로 보고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 3%를 할인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2천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할 때보다 약간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달이 18만 9천 원씩 자녀의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증여 시점에서 반드시 자녀의 명의로 이제 증여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동수당 등을 이용해서 자녀 이름으로 적금 또 저축보험 가입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계획 세울 때도 방금 이야기해 주신 증여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수당 등 자녀 계좌에 송금을 하거나 저축보험 등에 가입해 주는 것이 단순 목돈 마련도 있겠지만 더 넓게 그리고 길게 보셨을 때 증여세, 상속세와도 관련이 있으니 이 점까지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속과 증여의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지금 나와는 좀 관계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속과 증여 좀 관심을 기울여 보면서 현명하게 나중을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선택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